불편한 동거의 시작. 윤옥자는 70년을 살면서 누구 앞에서도 눈치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집살이도 사업 실패도 홀로 두 아들 키우던 그 고단했던 세월도 다 버텨낸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 그녀가 아들 민호의 집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손에 든 낡은 보따리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왜 거기 서 계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하지만 옥자는 알아챘습니다. 그 밝은 목소리 아래 깔린 얇은 유리판처럼 차가운 무언가를. 수진의 눈이 웃지 않고 있었거든요. 응, 그래. 짐이 좀 무거워서. 옥자가 보따리를 들어 올리려는데 수진이 먼저 낚아챘습니다.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먼저 들어가 계세요. 정중했습니다. 지나치게 정중해서 오히려 거리감이 느껴질 정도로. 옥자는 현관을 들어서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발끝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닿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자기 집이 아니라는 게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거실에서는 손주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지우와 6살 민준이. 옥자가 다가가자 지우가 잠깐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를 보더니 방으로 달려가 버렸습니다. 애들아, 할머니한테 인사 안 해?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습니다. 지우가 마지못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기계처럼 정확한 90도 인사였습니다. 옥자는 가방에서 준비해온 과자 봉지를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너희 좋아하는 거 사왔는데. 애들 저녁 먹을 건데 간식은 안 돼. 수진이 옥자의 손에서 과자를 가로챘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단호했습니다. 옥자의 손이 허공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어정쩡하게. 저녁 식탁은 조용했습니다.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 작게 울렸습니다. 민호가 어색한 침묵을 깨려고 몇 번 말을 꺼냈지만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옥자는 국 한술 뜨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소리가 날까봐 숟가락을 살며시 입에 가져갔습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수진이 반찬을 권했습니다. 예의 바른 며느리였습니다. 완벽하게 예의 바른. 그래서 더 숨이 막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수진이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괜찮아요. 제 일이니까요. 제 일이라는 단어에 옥자는 더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방 보여드릴게요. 수진이 옥자를 이끈 곳은 다용도실 옆 작은 방이었습니다. 예전에 창고로 쓰던 곳인지 곰팡이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창문도 작았습니다. 수진이 옥자의 보따리를 방 한가운데 내려놓았습니다. 좁지만 3개월만 참아주세요. 어머니 아파트 재건축 끝나면 바로 돌아가실 거잖아요. 3개월이라는 단어가 옥자의 귀에 박혔습니다. 3개월, 90일, 2160시간. 수지는 이미 세워두고 있었던 겁니다. 언제 이 불편한 동거가 끝날지. 그래, 고맙다. 옥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수진이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옥자는 보따리 위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건 옆 건물 벽뿐이었습니다. 밤 11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조심조심 걸어가는데 맞은편 방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옥자가 먼저 시선을 피했습니다. 화장실 가시게요? 응, 미안해. 깨웠니? 아니요. 저도 물 마시러 나왔어요.
수진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옥자는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변기 뚜껑을 내리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내쉬었습니다. 작은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옥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3개월만 참자. 그냥 3개월만. 그날 밤 옥자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 때까지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내 자식 집에서 느끼는 이방인 같은 외로움이. 며느리의 두 얼굴. 아침 7시 부엌에서 들리는 경쾌한 소리에 옥자가 눈을 떴습니다. 프라이팬 소리, 물 끓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수진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옥자가 부엌으로 나가자 수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제가 아침 다 차릴게요. 편히 앉아 계세요. 어젯밤 복도에서 마주쳤던 그 차가운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수진은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식탁을 정갈하게 차리고 아이들을 깨우고 남편 민호의 넥타이를 매만져 주었습니다. 여보, 오늘 중요한 회의 있다며? 파이팅? 수진이 민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민호가 수진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옥자는 밥을 떠먹으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애들아, 밥 빨리 먹어. 학교 늦겠다. 수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지우가 반찬 투정을 해도 웃으며 받아줬습니다. 민준이가 밥을 흘려도 화내지 않고 닦아줬습니다. 완벽한 엄마였습니다. 민호와 아이들이 모두 나가고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에서 미소가 지워졌습니다. 마치 스위치를 끄듯 순식간에. 옥자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식탁을 정리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길고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동작도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거칠고 빨랐습니다. 그릇이 싱크대에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는 식사 더 하세요. 전 설거지 좀 하고 올게요. 목소리마저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 옥타브 낮아진 날선 목소리. 옥자는 밥을 더 떠먹으며 수진을 슬쩍 관찰했습니다. 오전 10시쯤 거실에서 수진의 전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옥자는 방에서 책을 읽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응, 나 요즘 완전 여유로워. 시어머니? 우리 시어머니 진짜 편하신 분이야.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게 해드렸어. 옥자의 손이 책장 위에서 멈췄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어제 설거지 하려던 옥자를 막았던 건 수진이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게 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못하게 막았던 건데. 맞아, 우리 시어머니 완전 좋으신 분이야. 우리 남편도 효자고. 수진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밝고 경쾌한 웃음. 옥자는 책을 덮었습니다. 글자가 읽히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가방을 벗기도 전에 수진이 다그쳤습니다. 수학시험 결과 나왔어? 엄마, 나 좀 쉬고. 물어봤잖아. 몇 점? 85점.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옥자는 거실 한 구석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85점? 지난번에 90점 받았다며? 왜 떨어진 거야? 엄마, 이번 게 어려웠어. 변명하지 마. 다른 애들은 다 100점 받던데 너만 못한 거잖아. 지우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옥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우는 겨우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오늘부터 학원 하나 더 다녀야겠어.
이러다간 중학교도 못 가겠다. 엄마, 방 들어가서 숙제해. 저녁 먹고 문제집 3장 더 풀어. 지우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옥자는 무릎 위에 올려둔 손을 꽉 쥐었습니다. 말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참아야 할까요? 며느리 일에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손주의 저 작은 뒷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저녁 무렵 옥자는 우연히 수진의 방문 앞을 지나가다 멈췄습니다. 문틈으로 보였습니다. 수진이 서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카드 명세서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명세서를 보는 그 눈빛에 공포 같은 게 서려 있었습니다. 수진이 명세서를 재빨리 서랍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옥자는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밤이 되어 민호가 돌아왔습니다. 또다시 수진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마법처럼. 여보, 오늘 회의 어땠어? 힘들었어. 근데 우리 어머니는 괜찮으시고? 당연하지. 어머니 정말 편하신 분이야. 아무 불편 없으시대. 민호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옥자는 저녁국을 떠먹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며느리가 거짓말을 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손주를 혹독하게 대한다고 고자질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옥자는 작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오래전부터 써오던 일기장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연필을 잡았습니다. 며느리에게 2개의 얼굴이 있다. 아니, 어쩌면 나만 그렇게 보는 걸까? 내가 며느리를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지금 보고 있는 이 모습이 진짜일까? 연필 끝이 종이 위에서 멈췄습니다. 옥자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숨겨진 상처들. 한밤중이었습니다. 옥자는 잠결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바람소리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자 분명해졌습니다. 누군가 울고 있었습니다. 옥자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화장실에서였습니다. 옥자는 맨발로 복도를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발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화장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들리는 흐느낌. 옥자는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노크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 돌아가야 할까요? 언제까지 버텨야 하지? 언제까지?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갈라지고 떨리는. 옥자는 숨을 죽였습니다.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거울 앞에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세면대를 움켜쥔 채 거울 속 수진의 얼굴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조금만 더. 수진이 자신에게 주문을 외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한참을. 얼굴이 빨갛게 부어오를 때까지. 옥자는 재빨리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불 속에 누워서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화장실 문 열리는 소리, 수진이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 문 닫히는 소리, 그리고 다시 찾아온 고요함. 하지만 옥자의 머릿속은 소란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은 수진은 어젯밤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밝았습니다. 화사한 메이크업, 단정한 옷차림, 흐트러짐 없는 미소. 옥자는 밥을 먹으며 수진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보였습니다. 수진이 국그릇을 들 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무언가 물어보자 웃으며 대답하는데 그 웃음이 조금 늦게 나왔습니다. 0.5초쯤.
감정과 표정 사이에 시차가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안색이 안 좋은데.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어젯밤에 잠을 좀 설쳤어. 요즘 자주 그러네.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수진이 재빨리 화제를 돌렸습니다. 옥자는 그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얼마나 무너지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는지. 민호와 아이들이 나간 후 옥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동작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부엌 서랍을 열었습니다. 약통을 꺼내 들었습니다. 두통약이었습니다. 물도 없이 하나를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머리 아파? 옥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이 화들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아, 네. 좀요. 편두통이 있어서. 자주 그래? 가끔요. 괜찮아요. 수진이 약통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로 무언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옥자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어 옥자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세면대 서랍을 열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서랍 안에 약통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두통약, 소화제, 그리고 수면제. 옥자는 수면제 처방전을 집어들었습니다. 3개월 전에 발급된 것이었습니다. 담당 의사 이름 옆에 정신건강의학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옥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처방전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서랍을 닫았습니다. 거울 속 자기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했습니다. 이 아이도 아픈 아이였구나. 며느리를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시선, 날카로운 말투, 완벽을 강요하는 태도. 그게 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갑옷은 아니었을까? 무너지지 않기 위해 억지로 세운 벽은 아니었을까? 그날 저녁 옥자는 수진을 더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수진이 지우의 숙제를 검사하며 짜증을 낼 때 그 목소리 아래 깔린 불안을 들었습니다. 민준이를 재울 때 부르는 자장가에 섞인 피로를 느꼈습니다. 민호에게 웃어 보일 때마다 조금씩 무너지는 얼굴을 봤습니다. 밤 11시쯤 옥자는 물을 마시러 부엌에 나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수진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문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수진이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의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창백하게 비쳤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뜬 알림이 보였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예약 마이너스 내일 오후 2시. 수진이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베개 밑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수면제였습니다. 옥자는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물을 따라 마셨습니다. 하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물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한 아내, 완벽한 엄마, 완벽한 며느리를 연기하느라 지쳐가는 한 사람. 무너지고 싶지만 무너질 수 없어서 약으로 버티는 사람. 옥자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움은 미움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거리를 두는 건 거부가 아니라 보호였다는 것을. 그날 밤 옥자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며느리가 아팠다. 나는 그걸 몰랐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다. 미안하다, 수진아. 깨어지는 오해. 새벽 5시 30분. 옥자는 잠에서 깼습니다.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거지 소리도 아니고 청소 소리도 아닌 뭔가 쓱쓱 자르는 소리.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였습니다. 옥자가 살며시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부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수진이 거기 있었습니다. 도마 위에서 야채를 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도시락통이 3개였습니다. 민호 것 하나, 지우 것 하나. 그럼 나머지 하나는 누구 것일까요? 민준이는 아직 유치원생이라 도시락이 필요 없었습니다. 옥자는 거실 구석에 조용히 앉아 지켜봤습니다. 수진이 정성스럽게 반찬을 담았습니다. 계란말이, 시금치 무침, 소시지 볶음. 3 도시락 모두 똑같이, 그리고 3개를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하나는 민호 가방에, 하나는 지우 책가방에,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수진이 자기 가방에 넣었습니다. 회사에 다니나? 옥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전업주부였습니다. 민호가 벌이가 괜찮아서 수진이 일을 그만뒀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그 도시락은 누구를 위한 걸까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새벽마다 3개의 도시락, 그리고 하나는 수진의 가방 속으로. 옥자의 궁금증은 점점 커졌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11시가 넘었는데 수진의 방에서 재봉틀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옥자는 화장실 가는 척하며 수진의 방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수진이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동복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원피스, 티셔츠, 바지. 책상 위에 이미 만들어진 옷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수진의 뒤태가 구부정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자는 재활용품을 버리러 나갔습니다. 현관 앞에 택배 박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발송인 이름에 수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옥자는 박스를 들어 올렸습니다. 가벼웠습니다. 옷이 들어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어디로 보내는 걸까? 옥자는 박스를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궁금증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옥자는 우연히 거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볼펜을 찾다가 통장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수진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습니다. 넘겨보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통장을 펼쳤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짜, 같은 금액. 받는 사람 이름은 김철수. 옥자는 그 이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누구지? 왜 매달 200만 원씩이나? 옥자가 통장을 덮으려는데 수진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2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미안해. 볼펜 찾다가. 옥자가 황급히 통장을 내려놓으려는데 수진이 다가와 그걸 낚아챘습니다. 수진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셨죠? 수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옥자는 고개를 들어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이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수진아, 제 오빠예요. 수진이 작게 말했습니다. 오빠가 아파요. 희귀병이에요. 치료비가 많이 들어서. 수진이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통장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시댁에는 말 못했어요. 우리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거 알면 민호가 실망할까봐.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옷 만들어서 팔아요. 밤마다 그 돈으로 오빠 병원비를 대요. 도시락도 오빠한테 가져다 주는 거예요. 병원 밥이 맛없다고 해서. 수진이 얼굴을 2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옥자는 옆에 앉았습니다. 수진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왜 혼자 그렇게 힘들게 살았니? 옥자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말했어야지. 우리한테. 못해요. 제가 완벽한 며느리, 완벽한 아내가 돼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버텼어요.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매일 웃어야 하고, 참아야 하고, 완벽해야 하고, 무너질 것 같은데 무너지면 안 되니까. 약 먹고 버티고, 밤마다 울고. 옥자가 수진을 끌어안았습니다. 수진이 옥자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옥자도 눈물이 났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이 이해됐습니다. 날카로운 말투도, 거리를 두는 태도도 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어였구나. 무너지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구나. 미안해. 내가 너를 몰라줬어. 옥자가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혼자 아파하지 마. 우리가 같이 있잖니. 수진이 옥자를 꼭 안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주황빛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되는 법. 3개월이 다 되어가는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옥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5시였습니다. 수진이 부엌에 나올 시간이었습니다. 옥자가 먼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야채를 꺼냈습니다. 도마를 꺼내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부엌 불이 켜졌습니다.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도마 앞에 서 있는 옥자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옥자가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어났니? 같이 도시락 싸자. 식탁 위에 도시락통이 4개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내 오빠 것도 싸야지. 내 것만으로는 부족할 거야. 옥자가 다시 야채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옥자 옆에 섰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민우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내가 말하고 싶을 때 하렴. 난 그냥 며느리 도와주고 싶어서.